안녕하십니까. 정책으로 말하고 정책으로 답하다 장현준 TV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굴뚝 없는 산업, 관광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자기소개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군에서 관광두레라는 사업 총괄하고 있는 관광두레 PD 차상혁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되는데. 아, 그럴까요? 우리 차상혁 PD님 저기 학정사거리 가서 보니까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받았다는데. 아, 네. 이거 어떤 상인가요? 관광두레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예. 그 PD라는 그 총괄 주체들이 결국에 연말에 저희도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그런 사장 표창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상금도 짭짤하겠네요. 상금은 아쉽게도 없고, 상금은 명예를 위해서. 네. 관광두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니까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광산업 공동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좀 더 관광두레에 대해서 역할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어떤 건가요?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관광 자원들을,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관광 자원들이 있는데 그 관광 자원들을 토대로 사업체를 경영하고 그리고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 그 관광두레 PD는 그걸 어떻게 엮어서 또 다른 사업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업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재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조종자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추가로 예. 그 한국관광공사 예산을 가지고 오는 그런 그 예산으로서의 그 마중물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마중 역할? 네, 맞습니다. 그런 건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은 저희들가 이제 영광의 화두회 쪽으로 먼저 보신다면 백수해안도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가 있고, 그다음에 향하도 칠산타워를 중심으로 한 또 관광지, 그다음에 불갑산 불갑조수지 중심으로 한 또 관광지, 그리고 읍내는 향교, 홍교, 그다음에 근대문화, 좋은 시인을 비롯한 근대문화 여행할 수 있는 영광읍 정도 있고, 그리고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대전교 관광지 개발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우리 관광 인프라라고 하면은 작은 건가요? 넓은 건가요? 저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네. 하드웨어는 아무래도 영광군이 충분히 좀 조성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는 충분히 있다. 네, 맞습니다. 뭐 이 정도의 관광지로도 충분히 관광객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조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영광군 아직도 관광지 개발을 아직도 겁나게 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이 관광두레가 또 관광두레 PD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제 개발 쪽보다는 기존의 재원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엮어서 찾아오는 관광지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영광에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까요? 아직은 네. 그 달걀이 태어나지도 않은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왜냐면 아무래도 관광이라는 산업이 그 1.0 시대, 2.0 시대, 그리고 3.0 시대로 나뉘는데, 저희가 1.0 시대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관광 버스를 토대로 한 그 양적 성장이었었거든요. 그 꽃놀이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 2.0 시대에서는 하드웨어 위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관광 단지 개발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금은 3.0 시대에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개발이 아닌 그 안에서의 스토리나 관광 컨텐츠를 활용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던지면서 군들이 그 관광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3.0 시대를 이렇게 풀어가는 지자체가 있나요? 저는 안성시가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 네, 맞습니다. 안성 맞춤. 네, 맞습니다. 안성 탕면. 네, 안성 맞춤형 그 여행, 공정 여행, 네. 뭐 착한 여행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충분히 저는 다른 지자체들도 잘 하고 해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보면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광은 그걸 뒷받침할 제도가 충분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되신가요? 너무 아쉽지만 아까 표현했던 그 예. 달걀이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계기가 다른 관광단지가 이렇게 개발된 걸 그 달걀이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예. 그 관광진흥 조례에 예. 이런 3.0 시대에 맞춤형 그 조례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그 저희는 아직 공정여행 혹은 지역 주민 주도형 여행에 대한 개념 확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달걀이 좀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광군도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조례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담아져 있는 건 어떤 걸 규정하고 있는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 1.0 혹은 2.0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보니까 3.0의 맞춤형 그 지능 조례가 조금 더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0 맞춤형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못 보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작년에 저도 굉장히 기획안들을 많이 만들었던 해가 됐는데 그 중에 많이 떨어진 이유가 예. 제가 개인이다 보니까 이걸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 예산을 투여해 줄 수 없는 그 이유가 그 조직 체계나 혹은 그 관광진흥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예. 그것도 예산이 한 2억 정도 매칭인데 그것도 역시나 해남군에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 영광군이 그래도 저랑 같이 함께 그 1차까지는 통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장 실사하면서 이런저런 피드백 받았을 때 이런 내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탈락을 한 게 아닌가. 예.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이런 사업들이 그 해당 지자체 영광군에 줘봐야 이런 거죠. 줘봐야 확실하게 명확하지 않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왜냐하면 개념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적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참 문제네요. 아이고 아니요. 갑자기 얼굴이 이제 꾸룩꾸룩 달아오릅니다. 예, 혹시 이게 우리 집행부 영광군에서 잘 좀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예. 헌데 네. 제가 자료를 오늘 좀 준비했던 자료에 의하면 이게 2020년에 좀 네. 그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 다른 지자체들도 2022년 상반기에 많이 그 조례를 만들려는 그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늦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회에 어떤 잘못된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이제부터 조금 개정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후반기 쌈만 안 했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일정론도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보니까 우리 강정희 전남도 의원님께서 2020년도에 주민주도 관광사업 조례를 전국에서 첫 발의를 이렇게 하셨구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도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왜 우리가 3.0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유에 예, 대해서 예, 여쭤보시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그 마중물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조례를 근거로 저희 영광군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있다고 전 판단이 되거든요. 꼭 상위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혹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근데 모든 것들이 사업 추진이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저희는 주민들도 그렇고 그 관광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도 그 인식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례를 이제 만들다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차상현 PD님께서 3.0 시대에 필요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3.0 시대라고 규정하는 게 어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생활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건가요? 아, 네. 예를 들자면 어떤 건가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지만 그 관광 버스로 움직이는 게 10년 혹은 20년 전보다 확연히 줄어가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시대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아주 소소하고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엮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게 이미 소비자 니즈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대의 변화의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발맞춰 준비해야 되는 그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확행.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주 5일제, 뭐 네.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주 4일제까지 네.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여가 문화가 이런 가족 단위 중심으로 이렇게 네.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변화된 것에 맞게 여러 가지 우리 그 관광 인프라들을 이렇게 잘 엮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지금 잘 못 엮고 있다. 예, 아직은 그런 시도가 좀 영광군에선 관광 쪽에선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 그렇게 해석됩니다. 우리 지금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네. 굴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 예. 굴비를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네. 굴비를 잘 엮어야지. 엮었죠. 예. 근데 굴비는 잘 엮는데 관광을 지금 잘못 엮고 있다. 예. 이제 아이러니컬하네. 땀이 나네요. 예, 아이러니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3.0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이해가 다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3.0 시대를 준비했던 지자체 중에서 좀 성공적 사례가 어떤 지자체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성은 이제 네. 제해놓고 좀 제외하고. 성과적 측면으로 우리 전남이 있다고 하면 전남은 순천이 공정여행에 대한 개념을 확립을 가장 빨리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로컬 여행, 그 공정여행, 그 주민 주도 여행의 그 근간을 마련하고 그러한 여행사들도 계속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의 여행사 그 타입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의 산업이 출연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여행하는 여행사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천도 마찬가지로 순천을 여행하는 여행사가 나왔고요. 대구 동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구 동구를 여행하는 여행사가 나온. 그렇다 보면 직업의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문제들을 분명히 들으셨을 거고 그 영광 안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그 다양한 생태계 조성이 부족하다. 이게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산업이나 관광산업이 계속해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 나가야 이 니즈가 있는 청년들 혹은 니즈가 있는 그 직업군에 있고 싶은 인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 저는 크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정여행, 가치여행.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서 녹아들으려는 네. 그런 여행들을 찾는데 예전에는 뭐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뛰어난 뭐 역사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광이었다 하면은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불멍, 물멍, 예. 뭐 하멍 막 이렇게 이제 멍 때리기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그 제 3지대를 계속 이야기를 하셔요. 네. 우리 돌봄도 그렇고 그 앞에 있던 또 교육,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네. 지금 행정에 대한 그 한계성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이 관광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차상희 PD님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행정의 한계성들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들의 PD를 각 지역에 한 명씩 배치한 이유는 단순히 예산을 받아와서 그 예산을 잘 쓰고 정산을 잘 하는 행정가 역할을 하라고 내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에서 주도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행정의 한계성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일하기 힘든, 그렇다고 공무원분들이 주도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지금 5년간 운영해야 될 그 예산이 범주가 최대한 8억에서 10억 정도일 거예요. 근데 사실 공무원분들이 한 분이 담당하는 그 영역도 안 되는 거죠. 워낙 공무원분들은 한 분이 담당해야 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예산, 1, 2억이 조그맣다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우려스러운 것도 있는데 이 조그마한 예산에 그 모든 행정력을 다하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주도해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관광도 분명히 있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행정을 뭐 탓하고 싶지 않지만 예, 맞아요. 행정의 그 시스템 네, 자체가 맞아요.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그 수준에 대한 경력들이 이게 높아지면 그것이 경험으로 남아서 계속 변화 발전을 또 운동력이 되는데 2년이 넘으면 이렇게 순환이 돼버리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쉽게 남아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니 이제 제3지대 거버넌스 문제를 네.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3.0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차상혁 PD가 생각하는 영광의 제3지대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네.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관광두레가 최대 5년 사업이거든요. 예, 예, 예. 그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지 지금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싶은데 하드웨어는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집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지만 있다면 얼마든 추진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센터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소프트웨어 즉 그 인식 개선 혹은 이 사업 그리고 이런 영역들의 필요성에 대한 게 그 민간 외적으로도 국민분들의 전체적으로 다 깔리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 외적인 부분들 이게 왜 활성화돼야 되는지가 계속해서 행사나 혹은 다른 부분에서 출현이 되고 그게 인식 개선이 돼서 자연스럽게 하드웨어로 연결되는 거기까지가 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맡은 임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부천에 이제 생활문화 협동조합 관련해서 벤치마킹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공무원은 문화관광부 공무원보다도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공무원 경력관 제도를 활용해서 그 일만
무려 12년 동안 일을 보고 계시더라는 이야기. 네. 그래서 문화관광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더라. 그래서 부천의 그런 생활문화에 대한 것들이 그 완성도가 이미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올라갔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도 정말 이렇게 좀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경력관 제도도 충분히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더불어서 아까 이제 계속 그 조례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려면은 뭐 지금 소위 말하는 고창도 관광재단이 이제 설립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강진인가요? 네, 강진도 관광재단이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강진에 기차가 없어요. 네. 기차 코레일이 없는데 네.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맺혀가지고 네. 관광재단하고 기차를 타고 강진의 그 정량 그저 다산생가 네. 그 백년사가 있는데 어딘가요? 다산 초당. 네. 거기까지 연계를 해서 그다음에 뭐 가구도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영광군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예. 결국엔 저는 관광재단은 설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이르니 조금씩 갖춰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단을 비교 대상을 단순히 인구수로 측정하긴 어렵겠지만 사실 한평군도 그렇고 강진군도 그렇고 인구가 3만에서 3만 5천 정도 그 지역인데 그에 반해 영광군 5만 4천, 5만 5천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관광재단이 없다는 건 조금 사실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재단이 설립된다는 것은 이제 기정 좀 늦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네.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이 늦을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식이 전혀 공유가 안 된다는 네. 거죠. 아무리 좋은 관광재단을 만들어 놔도 네.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1.0 생각과 2.0 생각을 가지고 그 관광재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네. 또 다른 문제점. 개발에 대한 관광과 또 다른 관광버스 관광을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관광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예산과 많은 역량을 투자를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재용들을 아까 우리 차상희 PD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엮어내는가에 따라서 이 관광에 대한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주셨습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차상희 PD님, 한번 영광 관광 산업에 대해서 한번 쓴소리야 단소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광군 너무 좋은 자원들, 너무 좋은 하드웨어들 다 가지고 있고 사실 돈도 많은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풍부한 행정력에 대한 돈, 자본이 오히려 이런 진행이나 혹은 그 개혁에 조금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저는 굶어봐야 조금은 배고파봐야 이 문화나 관광이 가진 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직도 전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 시대에 좀 발맞춰 준비하면 충분히 그 다른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영광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영광 장현준 TV를 시작하면서 느낀 건데 또다시 느낀 건데 지난 4년에 제 의제 활동이 참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정책들, 의제들을 가지고 우리 영광군이 새롭게 도약하는 이끌음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준 차상혁 PD님의 한마디는 3.0 관광시대를 준비하는 영광군이 되자.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4화
정책으로 말하고 정책으로 답하다 장현준 TV 영광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안녕 이렇게 할까요? 예. 안녕.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